안녕하세요. 삼도원입니다. 오늘은 이 피아노룸의 레벨 디자인과 라이팅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하단의 더보기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기능은 없는 상태이고 이 프로젝트를 다운받으시고 그 뒤에 진행되는 프로젝트 튜토리얼을 함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 피아노 방이라는 레벨 디자인을 하기 전에 저는 핀터레스트에서 먼저 이걸 어떻게 레벨 디자인하고 꾸밀 건지에 대해서 레퍼런스들을 먼저 모았습니다. 핀터레스트에서 더 피아노 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 후에 레퍼런스들을 자기가 원하는 걸 모아준 후에 이 퓨어 랩라는 거를 검색해서 다운로드를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창이 있고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분위기의 방과 피아노 룸들을 모아서 이것들을 계속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시 얼리얼로 돌아와서 이 방을 구성하기 위한 과정들을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암시를 만들기 위해 먼저 이 스트럭처라고 되어 있는 큐브들로 된 천장과 벽과 바닥을 구성하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카메라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주지 않았고 천장만 눌러서 H를 눌러 하이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방이 좀 더 잘 보이게 되죠. 그리고 저는 디렉셔널 라이트만으로 라이팅을 할 거기 때문에 빛이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 창문을 크게 구성을 하였고 그리고 간접광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서 이 문 쪽에는 문 쪽도 좀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1.7인 큐브를 하나 만들어서 이 방의 높이를 맞춰주었고요. 이러한 피아노 소품이 아닌 다른 이런 오브젝트들은 이 버튼 누르고 퀵셀 브릿지에서 다운받아 주었습니다. 여기서 테이블, 윈도우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소품들을 다운받아서 가져온 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를 해줄 때 이게 카메라 기준으로 이쁘게 먼저 배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플레이스 액터에 이 시네 카메라 액터로 카메라를 사용하는데요. 드래그를 해주고 지금 이거의 이름이 시네 카메라 액터이고 여기서 시네 카메라 액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카메라가 보고 있는 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잡아주기 전에 이 필름백에서 이 비율을 먼저 조정해 줍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16:9 필름이 되어 있고 전 여기서 비율로 보통 하곤 하는데 만약에 저희 일반 카메라의 4:3 비율이다 하면은 그 비율대로 해주면 돼요. 저는 여기서 가로값을 12 여기를 16 저희 기본 카메라의 뷰대로 됐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이 피아노가 메인이기 때문에 이 피아노에다가 저는 포커스를 뒀어요. 그래서 여기서 트래킹으로 해주고 그러면 이걸 내려주고 여기서 이 피아노를 찾아도 되지만 이 스포이드를 눌러서 이렇게 누르면 피아노로 포커스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카메라 뷰를 맞춰주는데 이게 지금 너무 디테일하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 카메라 속도가 지금 1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카메라 속도를 저는 엄청 낮춰주고 이런 상태에서 카메라를 맞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걸리는 거는 다른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 경우 G를 눌러서 기즈모를 꺼주고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이걸 눌러주면은 나가게 됩니다. 이 벽에 걸려서 그런 건데요. 벽을 더 뒤로 해서 이 방 크기를 더 크게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런 방의 공간에 있었을 때 이 피아노를 좀 더 멀리 그러니까 더 작게 찍고 싶다 하면은 그 카메라 기능에서 그 좀 더 광각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 커런트 포컬 랭스가 있는데요. 이거를 잡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저는 좀 더 넓게 빼겠습니다. 피아노 건반이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잡아준 상태에서 그리고 이런 오브젝트들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바꿔주는 겁니다. 아까 가려두었던 천장을 다시 보여준 후에 이렇게 보면서 맞춰주면 되는데요. 근데 이 경우 이게 카메라가 보고 있는 화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보면서 이 카메라 뷰를 보면서 맞춰주는데 이게 잘못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경우는 컨트롤 Z 해도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카메라를 눌러주고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에 이 락 액터 무브먼트가 있어요. 이거를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좀 더 이런 식으로 위치 조정을 해주는 게 더 편하겠죠? 이 위치를 맞춰주었다면은 라이팅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이 라이팅이 아닌 처음에 이 레벨을 만들었을 때 이 라이팅에서 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들을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를 해주고 기존에 있는 라이팅은 잠깐 꺼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습이 되는데요. 여기서 저는 먼저 그 디렉셔널 라이트의 각도 먼저 잡아주겠습니다. 지금 너무 카메라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여기서 카메라 속도를 좀 더 올려주고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이 디렉셔널 라이트를 제가 조절하기 편한 위치로 이동을 시켜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이 각도 값이 바뀌게 되는데요. 처음에 여기 각도 스냅이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도의 간격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디테일한 조정을 위해서 스냅은 꺼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각도를 바꾸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키보드에 컨트롤 누르고 L을 눌러요. 그리고 L만 손에서 떼고 컨트롤은 계속 키보드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태양의 각도를 좀 더 편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각도 값을 좀 놓고 그리고서는 이걸로 좀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맞춰 놓았던 이 위치로 가서
이 뷰에 맞게 햇빛을 맞춰줍니다. 햇빛을 다 맞춰주었으면은 지금 이 씬이 너무 하얗기 때문에 좀 더 간접광의 색깔을 다르게 주기 위해서 이 스카이라이트를 보면은 이 리얼타임 캡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풀어주고 여기서 원래는 저는 노을진 그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선셋 앰비언트 큐브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왜 없지 하고 봤는데 제가 이 파일들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다가 실수로 삭제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를 봤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얼리어를 제공하는 큐브 맵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기존에 있는 스카이라이트를 켜줘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이건 삭제를 해주고 저는 원래는 이 나무들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실감이 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창문 밖에 보이는 나무들이 좀 더 보이기 위해서 여기에 임의로 제가 나무들을 놓았는데요. 이거는 이 에셋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정말 이렇게 보았을 때 조금 보이게 그리고 이 햇빛에 따라서 나무 그림자가 잘 이쁘게 배치될 수 있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나무들을 배치해가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나무 그림자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짝 잎이 흔들리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글로벌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 블루프린트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를 해주고 여기서 이 바람이 불게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노이즈나 스트렝스 스피드 값들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만약에 스피드를 10 하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라이팅들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들이 각각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지금 단계에선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추후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크게만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지금까지의 상황이 디렉셔널 라이트의 각도를 조절하였고 그리고 그림자도 만들어 주었고 스카이라이트로 전체 간접광 느낌을 만들어 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그 전체 분위기를 먼저 한번 잡아주기 위해서 포스트 프로세스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포스트 프로세스를 검색을 해주고 드래그를 해주면은 이렇게 얇은 박스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디테일 창에서 익스텐트를 치게 되면은 지금은 이 카메라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이 박스 형태 안에 들어가야지만 이 포스트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역별로 나눌 때는 이 기능이 편한데 지금 저는 이 전체에다가 적용해 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를 해서 나는 전체에다 사용을 해주겠다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노출값을 잡아줘야 되는데 저희가 잡아준 뷰로 간 후에 여기서 이 모드를 매뉴얼로 바꿔주고 그 아래에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노출값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조정을 해줍니다. 이게 진짜 카메라 노출값처럼 조정이 되는 거라서 저는 한 10 정도로 해주고 이 상태에서 라이팅을 좀 더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노이즈인 분위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 스카이 애트모스피어라는 거가 이 하늘 대기의 산란 효과를 좀 조정을 해서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서 수치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좀 더 이렇게 어둡게 해주고 이 땅의 색상을 이런 식으로 좀 어둡게 주황톤으로 만들어주고, 근데 이게 너무 세니까 그림자 색상까지 돼서 좀 줄여주고, 이거를 이렇게 좀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좀 이런 식으로 색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대기의 색상을 좀 바꿔줄 수가 있고, 이거는 그리고 기존의 것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볼륨메틱 클라우드도 켜주고, 사실상 지금은 차이가 많이 없죠? 그리고 포그를 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지금의 효과를 더 만들어 줬는데요. 대비도 세지고 좀 더 이런 효과들이 생긴 걸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만들어준 이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좀 더 밝아지는 걸, 밝은 데를 더 밝게 더 볼륨 효과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게 좀 필름 느낌을 전 주고 싶어서 이 크로마키를 살짝 줬어요. 그러면 이게 이런 양 끝에 좀 크로마키 효과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렌즈 플레어를 주었습니다. 이게 렌즈 플레어라는 게 이런 플레어 효과예요. 그래서 그것도 주고, 그리고 좀 더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따뜻하게 색 분위기를 주었고, 그래서 감마값을 조금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색을 진하게 해준다거나, 채도를 좀 조절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대비값을 좀 더 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 포스트 프로세스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색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준 이 포스트 프로세스를 켜주고,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개인 값도 좀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좀 이런 필름 효과를 위해서 이런 좀 지지직거리는 느낌? 이러한 효과들도 추가를 해줬습니다. 라이팅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데칼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칼이란 이런 식으로 좀 얼룩 같은 것들을 텍스처로 표현하는 것들인데요. 좀 더 여기가 빈티지한 피아노인 만큼 방 분위기도 좀 더 빈티지하고 좀 더 오래된 느낌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데칼들을 사용했는데요. 있고 없고 분위기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바닥에 있는 이러한 러그 또한 데칼입니다. 이러한 데칼은 마찬가지로 퀵세이 브릿지에서 여기 보면은 데칼이 있어요. 다양한 데칼들이 있는데 데칼들을 다운받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데칼 폴더 안에 생기고 이렇게 드래그만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기존에 이 오브젝트들에도 모두 다 데칼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파란색으로 되게 진한 화살표가 있어요. 이게 데칼의 방향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벽 쪽에도 이런 데칼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있는 오브젝트들에 모두 적용이 되는데 이러한 오브젝트들에도 모두 데칼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 리시브 데칼이 체크가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러그를 바닥에만 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데칼을 이런 식으로 해지를 해줘서 바닥에만 데칼이 적용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벽에 있는 이러한 애들도 적용이 될 애들과 되지 않을 애들을 구별을 해줘서 이러한 디테일 또한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는 끝이 났고요. 다음 강의는 이러한 피아노가 지금은 이러한 메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건반들을 분리를 해주고 그것들을 만들기 위한 블루프린트 세팅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